지금 현재 21세기 1월에 북한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어젯날이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탈북민들이 계속 증언하는 걸 어떤 분들은 이제는 10년 전의 일이잖아, 니 15년 전에 탈북한 거잖아 라고 얘기는, 그게 지금 또 연장이 된다고. 변함이 없이 그대로. 변함이 없다고. 이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한 남자 김종필. 네, 북한 여자 김정아입니다. 아와이가 아직도 인사가 적응이 안 됐나봐요. 좀 경직됐다가 인사를 해요. 오늘도 남남북녀 토크,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8차 당대를 빨리 요란하게 했잖아. 근데 그런 8차 당대 속에서 한쪽에서는 굶주린 세대가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아픈 사연이거든. 그래서 우리 남남북녀 토크에서 너무 이렇게 즐거운 소식보다 북한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실도 우리가 많이 전해서야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그 독재 정치 속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나는 오늘 이 기사를 또 다루고 싶었어. 조금 슬픈 기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밝은 기사가 못 되고 좀 슬픈 기사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NK가 1월 22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당대에서 관심받게 된 자가격리 세대, 고열 굶주림에 시달리다 사망.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잖아. 고열이 시달렸다니까 코로나가 걸린 건 맞겠지. 이제는 격리 병동에도 안 데리고 가고 완전히 자가격리로 완전히 집을 봉쇄해버린다는 소리거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게 한국에서나 21세기 어디에서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아니 일이죠. 이건 아무리 이건 이해하려 할 수 없는 게, 옛날 우리 옛날 못 먹고 살 때도 이렇게는 안 했잖아. 먹을 거 없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두지는 않아.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의식이 없어서 안 가뒀지만 부모들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놔둔 거는. 80년대 그때 당시 우리 마을에서도 홍역이 있었댔어. 그 집 앞에다가 이렇게 살인사건 났을 때 이렇게 띠를 두른 것처럼 그때는 우리는 그런 띠가 아니라 새끼줄을 그냥 이렇게 쳤더라고. 그리고 그 집 앞에도 막 이렇게 그 하얀 가루 있잖아. 석회. 막 뿌렸는데 그 집 아예 대문에다 못을 이렇게 가로 이렇게 박았더라고. 그리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 나중에 그게 뜯어진 다음에 거기 사람이 없더라고. 그 집이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집으로 올라가는 요 길 바로 여기 있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요 길로 다니지 말고 저쪽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돌아다녀라. 식료품 상점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집으로 올라오라 이랬는데, 애들이란 게 그 궁금함이 있잖아. 그 친구하고 둘이서 수다수다 해서 야 우리 저 집 옆으로 한번 가보자. 야 그러다 홍역 걸리면 어떡하니. 그래도 한번 궁금하잖아.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이래가지고 엄마가 분명히 돌아가라 했거든. 근데 우리 돌아 안 가고 앞으로 가면서 싹 봤거든. 근데 거기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로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하면서 여자애들이니까 말을 안 듣고, 그 중학교 때니까 그래서 막 뛰어가면서 이러고 봤는데 이렇게 못을 쳐놨더라고. 그리고 그 마당에도 막 이러고 하얀 옷 입은 사람들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집들은 당분간은 어디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 그게 한 5동 세대였는데, 그래서 그때 나는 겪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당신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 나는 그때 상황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예 문을 앞에다가 한자를 빗장을 해놓고 그 안에서 식량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그 안에 식량도 얼마 없고, 그리고 탄 나무가 100% 땅집은 밖에 창고에 있어. 뗄 게 없으면 이 겨울에 불도 못 댄다. 불도 못 되는 거야.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북한 부엌 바닥을 이렇게 다 공간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석탄 나무를 엄청 들여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그 안에 걸 다 긁어서 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 그렇지. 떨어지지. 어쨌든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평안북도 신의주 해방동의 2개의 세대가 8차 당대의 기간에 자기 집 격리 중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일이 있었다며, 3인 가족과 노인 부부 2인 가족은 모두 당대가 끝난 뒤 자기 집에서 뼈의 가죽만 남은 상태로 발견됐대. 당대의 기간에 모든 출입을 다 통제했거든. 그 당대가 뭐라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왜 깨어나지 못했는지 나 자신 너무 한스러운데,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그 당대도 결국은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들이 뭔가는 정책을 바로 하기 위해서 당대를 하는 거잖아. 근데 한쪽에서 주민들이 죽으면서 그 당대의 의미는 누구를 위한 거냐? 김정은 그 꿀돼지 하나를 위한 거잖아. 그것이 제일 분노가 한 거야 나는.
그러니까 너무 속 터지는 거고. 김정은이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서식통에 따르면 가정 내 코로나 의심 증상자가 발생한 이들 세대는 당대 전부터 북한 당국 격리 방침에 따라 집밖 출입 금지가 되고 있었대. 그리고 당대회 이전에는 동 담당 주재원, 방역소 일꾼, 동 진료소 담당 의사 등 3명이 매일 아침과 저녁 한 번씩 격리세대를 방문해 창문을 통해 주민들의 발열 상태와 격리라는 딱지가 대문에 잘 붙어 있는지, 밖으로 나가는 인원이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이 방법이 땅집이니까 문 밖은 다 차단했잖아. 그럼 창문에 이 떼창들이 다 있어, 북한 집들은. 왜냐면 이런 탄을 떼기 때문에 공기 순환해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이 안에서 가스 먹고 죽거든. 겨울에 전체 창문을 다 이렇게 포장을 해놔, 완전히. 그러니까 못을 다 박아서. 그런데 이 떼창 하나는 항상 남겨놓거든. 이건 평안도나 한경도나 지역에 상관없이 100% 북한은 탄을 많이 떼기 때문에 가스 냄새 때문에 밤에는 부엌창문을 또 열어놓고 자는 집도 있어. 거기를 지금 반려를 체크를 했단 소리야. 그 먹을 건 안 주고 체크만. 먹을 거는 알아서 본인이 해결하라 이거지. 근데 그 문제는 안에서 경제 또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먹을 게가 어디 있냐고. 시장도 못 가고. 내 말이. 그러나 8차 당대회 기간 특별 경계 근무 주간이 선포되면서 격리자들을 돌아볼 일꾼들이 1호 작품, 동상, 연구실, 연혁 소개실 등 혁명사적 보위 사업 동원에 되고 기간 기업소 근무까지 서느라 바빠지면서 격리세대 관리는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이게 뭔 말이냐면, 이해 안 되지 이게 저 뭔 뭐 말이지. 1호 작품이 뭐야? 이게 뭔 말이냐면 북한의 주요 명절,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그리고 특별한 국가 행사 있을 때에는 내가 항상 말하잖아. 군에 있을 때 특별 경계 근무 기간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서 잠복 초소가 원래는 평상시에는 4개 나가던 초소가 이런 특별 경비 근무 기간에는 8개로 증가한다고. 그러면 이 8차 당대가 뭔데 그래? 국가 행사잖아. 행사인데 거기 동상은 왜 가? 연구실은 왜 가고? 아바이. 이해가 안 되잖아. 8차 알았어, 당대가 알았어. 작품, 동상, 연구실, 뭐 연역 소개실, 뭐 현명사적 보위 사업 동원 왜 거기 가냐? 알았어. 내가 이해시켜줄게. 이 아바야. 궁금하네요. 진짜. 아이고. 주제하고 지금 방향이 완전히 달랐잖아. 근데 일단은 이걸 설명해야 여러분들도 이해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아바이 궁금한 게 바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니까. 8차 당대회는 국가 행사고, 이러한 국가 행사 기간에 연구실, 1호 작품, 동상 이런 데서 칸식으로 말하면 간첩들이 와서 테러 행위를 한다는 거야. 주민들의 사상을 흐트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기간에만큼은 동상이나 1호 작품, 여기에서 혁명사적실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기간 책임자들이 뭐가지가 날아나. 여느 때 일상생활 때 뭔가는 사고 일어나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특별 경계 근무 기간이라거나 이러한 경계 근무가 강화되는 시기, 특별 경계 근무 기간입니다 라고 할 때는 외출도 못해, 군에서는. 그래서 내가 한때 그 중대장 정치지도원 대회 때 우리 중대장이 없는 시기에 우리 부대 소대 분대장이 평양 출신인 걔가 탈영을 해가지고 내가 하루아침에 내 모가지 날아갈까봐 24시간 만에 가서 잡았다는 얘기를 내가 했었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기간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게 되면 첫째로 당 기간 간부들이 살아남지 못해. 이 기간만큼은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긴장하는 기간이거든. 그 기간에 많은 인원들이 동원돼서 근무를 교대제를 해야 돼. 여기 경계 근무 서는 사람 인력들이 기껏해야 많지는 않아. 2-3명. 그럼 2-3명이서 한 보름이면 보름,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에 계속 주야간으로 근무 서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야간 관리 근무는 기간 기업체들의 배정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도 그 청진항 앞에 있는 김일성의 그 작품이거든. 청진의 그 새쌍둥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만찬 즐기면서 확 웃는 모습 꽤 있는 이런 유화 작품인데, 그 유화 작품을 경계 근무로 엄마네 상점에서도 교대제를 그때 나갔댔어. 이게 군대처럼 있잖아. 2시간에 한 번씩 교대 근무가 있는 거야. 그거 근무를 제대로 서는지 안 서는지를 그 위에는 해안보안소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순찰을 도는 거야. 그리고 신안구역 보위부에서도 또 밤에 전체 이런 동상 구간들에서 제대로 근무를 잘 서는지를 쭉 순찰을 도는 거야. 보안소하고 보위부는 밤에 그렇게 순찰을 도는 게 일이야. 그러면 특별 경계 근무 기간엔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기관, 기업소, 병원, 진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배속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금이거든.
이 얘기가 3,000% 빠졌는데. 아니 3,000% 빠진 게 난 처음 알았는데. 처음 알았어? 근데 나도 말해놓고 보니까 처음 이 얘기했네. 이 근데 얘기를. 이게 완전히 그 허상이네. 그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서 딴데 힘을 쓰고 있구만. 그러면 다음, 이젠 이해됐지? 당대 기간에 격리된 집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친척들의 신고가 있어.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격리 딱지가 붙은 집에는 접근하면 안 된다는 방역 원칙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이 세대들을 돌아볼 수 없었다며 사실상 자기 살림집 격리자들은 그 누구의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누구도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격리가 되는 거야. 가족들이 통째로 이처럼. 그러니까 그 격리가 무서우니까. 그러잖아도 지금 유동 인원을 다 통제해서 굶어 죽기를 판인데 격리까지 되면 더 아사가 될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도 이거 접근하게 되면 그게 법에 어긋나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본인한테 오는데 본인 혼자만 제재 당하냐 가족들이 다 함께 당하니까 어느 누군도 쉽게 나설 수가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야. 북한 사회에서는 그래. 나는 그 의문스러운 게 북한은 자기들 말 맞다나 사회주의잖아. 사회주의 국가잖아. 그 이제까지 그리고 공산당이면 그 자기들이 계급을 해서 모두가 똑같이 먹고 살게 해준다. 이제 그런 그건 환상적인 논리고 아니, 그런 글쎄, 논리를 가만있어 왜 봐.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여기서 또 특히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내세우는 사회주의가 어떤 사회주의냐. 오히려 그 사회주의라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우리 남한에서가 더 확실한 사회주의자야. 왜냐하면 우리 막 이게 격리되잖아. 그러면 때에 따라서 먹을 거 주고 선물도 주고 계속 공급을 해주잖아. 일반 개인이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준단 말이야. 그 북한은 나라에서 자기 사회주의자니까 나라에서 진짜 자기들이 정통 사회주의라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건 전혀 다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들면서 무슨 사회주의를 외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이게. 그런 체계가 김일성 때는 유지됐어. 근데 권한의 행군이 들어오면서 그 체계가 이미 무너진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 얘들은. 근데 사회주의 지들만 지킨다잖아. 사회주의 국가 아이고 야. 근데 이들의 사망 소식이 당대회가 끝난 뒤 이민반장이 마을을 돌던 중 불현듯 자가 격리된 세대가 떠올라 그 집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밝혀진 거야. 이민반장이 격리된 집들을 돌아보니 대문에 격리 딱지가 떨어져 있기에 문을 두드렸는데 기척이 없어 바로 안전부에 신고했다며 안전부는 무슨 일 때문에인지 신고를 받은 즉시 오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야 문을 뜯고 들어갔고 일가족 전원이 모두 쓰러진 채 죽어있는 상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죽을 때 기다리는 거지. 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친척들이 사망한 주민들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을 치렀는데 사망자들이 모두 피골이 상접해 있어 더 안타까움을. 얼어 죽었지. 당대회가 2,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길어지고 특별 경계 근무 기간도 늘어나다 보니 결국 국가로부터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 격리자들은 죽고 말았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한대. 결국은 이 사태는 주민들한테도 민심이 어떻게 가겠냐고. 근데 그러한 민심이 흐려져도 주민들은 쉽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잖아. 지금 현재 21세기 1월에 북한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젯날이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탈북민들이 계속 증언하는 걸 어떤 분들은 이제는 10년 전의 일이잖아. 네 15년 전에 탈북한 거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또 연장이 된다고. 변함이 없이 그대로. 변함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란 나라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고 유지돼서도 안 되며 지구상에서 북한 주민들을 구원을 하려면 저 북한 정권이 뒤집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이 상태로는 이게 변화가 되겠냐고 다시 생각해봐. 이게 변화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거를 좀 듣고서 야 이런 상황인데도 주민들이 전혀 이의 제기를 못한다는 거. 했다가는 다 죽으니까. 같이 죽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이 그 일가에 의해서 완전히 피를 빨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 대를 이어서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 김정은의 아들까지 나오다면 더 심각하겠지만 역사에 죄를 짓는 거야. 큰 죄를 짓는 거야. 오늘 이렇게 북한이 자가격리 당한 세대가 2세대나 굶어 죽은 사건을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착한 아바이도 열이받아서 음성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이 지금 현재 북한의 실태입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분들, 북한에 관련해서 아직도 어떠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북한 정권에 어떠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살인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당대회라는 그러한 화려한 퍼포먼스만 하고 있는 북한 정권,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들이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살인자일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남자 김종필. 네, 북한 여자 김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